요시와 나바는 과거에 유령이나 요괴를 본 적이 없었고 그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의 머리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중학교를 막 졸업했고 친구 에이스와 만났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두 친구는 맑은 초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칠 때까지 서로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다양한 스파링 경기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이스는 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유명한 학교에 합격했고 요시는 기숙사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곧 그들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꿈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요시가 자두 비즈니스 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이제 기숙사에서 혼자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삼촌 집을 떠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갑자기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두 비즈니스 고등학교 건물이 화재로 타버렸다는 소식이요. 요시는 다른 집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방값이 너무 비싸서 그의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게다가 어떤 아파트는 보증인이 필요하고 그는 부모님이 없는 미성년자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모두 그에게 삼촌 집에 머무르라고 조언했어요. 요시가 삼촌과의 대화를 떠올리는데 삼촌 집에서 머무를 수 있다고 했어요. 기숙사 재건이 완료되기 전 6개월 동안요. 하지만 그는 사촌이 점점 자신에게 반감을 품기 시작한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을 찾기로 약속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환각으로 한 소년이 근처 사무실을 이용하라고 조언해요. 그는 사무실로 가서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중개인이 그에게 적합한 곳을 알고 있어요. 그는 임대할 수 있는 오래된 저장고와 숙소도 찾았어요. 식사와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요시의 예산 내에 있습니다. 요시는 의심을 품고 좋은 거래에 숨겨진 조건이 있는지 묻고 에이전트는 웃으며 유령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에이전트는 그를 큰 전통적인 집인 카타부키-소 아파트로 안내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202호실 요시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는 책과 다른 가구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자신의 방을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요시는 그 책 중 하나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자 시인인 림의 이시키의 작품임을 알아봅니다. 그는 기쁘게 책 속을 뛰어다니다가 깜짝 놀랐다. 작가인 이시키 자신이 방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시키는 자신이 사실 그곳에 약 10년 동안 살았다고 설명하며 요시를 건물에 환영한다. 한 소녀도 그의 방에 도착해서 자신을 이키네 쿠가라고 소개한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이키네는 그를 도와 짐을 풀겠다고 자원하며 요시의 부모님 재단을 잘못 꺼내었다. 몇 분 후 이키네는 재단에 기도를 드리고 요시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그의 삼촌 가족이 그를 받아주었지만 그의 가족은 평범한 셀러리맨 가정이라 돈이 없었다. 그는 삼촌 가족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사촌 에리코는 그에게 예상보다 더 가혹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영원히 자신을 지원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선택했다. 이키네가 그의 어깨를 잡고 친절하게 말한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짐을 언팩한 후 이시키는 다른 거주자들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현재 모두 외출 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친절하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저녁 식사 시간에 요시는 멋진 식사에 감탄한다. 이키네는 그것이 요리사 루리코가 준비한 환영 만찬이라고 말한다. 요시는 부엌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루리코가 접시를 닦는 모습을 희미하게 본다. 그는 그때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는 근처 테이블에 앉는다. 그 후 식당이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찬다. 그리고 요시는 주변의 이상한 사람들을 바라본다. 저녁 식사 후 요시는 긴장하며 이키네에게 묻는다. 아까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인가 하고 이키네는 대부분이 이웃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의 집은 주로 지역 모임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요시는 그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이키네는 병원 야근을 가야 한다. 그녀가 떠나자 요시는 그 에이전트가 집에 유령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만 그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무시한다. 그는 몇 사람이 마작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기로 한다. 그는 그들의 방에 들어가서 물어보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 다시 나가게 된다. 그는 다른 방에 들어가서 아까 TV를 보고 있던 아이와 걔를 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아이가 투명하다. 갑자기 이시키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목욕하자고 초대한다. 그들은 지하의 온천으로 향하고 거기서 요시는 이시키에게 아파트에 대해 묻기로 결심한다. 이시키는 카타부키소가 영혼과 괴물들이 사는
야카이 아파트 건물이라고 기쁘게 설명한다. 증거로 그는 그들과 함께 목욕하고 있는 집주인을 부른다. 이시키의 공포 속에 거대한 괴물이 갑자기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요시를 목욕물 속으로 빠뜨린다. 다행히도 요시는 친구 하세와 결혼 들판에서 깨어난다. 요시는 방금 꾼 무서운 꿈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하세는 그와 함께 야카이가 있다고 말하며 갑자기 하세가 영혼으로 변신한다. 요시는 두 번째로 깨어나고 이번에는 자신의 방에 서있다. 그는 방금 꾼 이상한 꿈에 대해 생각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여온다. 나무에 있는 새들이 갑자기 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며 다시 한번 그를 놀라게 한다. 요시는 즉시 입구로 달려가 이시키를 만난다. 그곳에서 그는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야카이 아파트 건물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시키는 그가 떠나고 싶다면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그동안 이키네는 일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요시는 무서운 영혼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재빨리 뛰어들어 그를 구한다. 하지만 이키네는 침착하게 주문을 외워 영혼을 쫓아낸다. 그녀는 요시에게 자신이 사실은 테마사라고 설명한다. 요시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에 대해 하세에게 편지를 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깨닫고 종이를 버린다. 아침 식사 중 그는 새로운 이웃들을 살펴본다. 인간인 이시키와 이키네부터 다른 유령들까지. 그는 두 유령, 사토와 야마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일상적인 일들, 예를 들어 직장이나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아이와 그의 개가 다시 그를 바라보자 그는 그들의 털을 헝클어뜨리려 한다. 그의 충격적으로 그는 실제로 그들을 만질 수 있다. 이키네는 그들의 영역이 죽은 자의 영혼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장벽 안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 덕분에 그는 보통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시키는 그가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삼촌에게 돌아갈 것인지 물어본다. 요시는 그의 친척들이 이전에 그의 존재를 싫어하는 것 같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음 6개월 동안 아파트에 머물겠다고 발표한다. 그렇게 루리코는 기쁘게 그를 환영하기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준다. 그는 고마워하며 한 쌍의 무형의 손이 수줍게 손을 흔든다.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평범하게 보이고 요시는 빠르게 반 친구이자 시드메이트인 테크나카와 친해진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는데 충격적으로도 그가 문에 들어서자 누군가가 맞이한다. 다행히도 이시키는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코라고 설명하는데 하나코는 항상 인사하며 현관에서 작별 인사와 환영 인사를 한다. 이키네도 언젠가 그녀를 볼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사람들처럼 요괴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여러 사람이 아파트에 나타나 요시와 만난다. 먼저 붉은 머리의 화가 아키라 후카세와 그의 게시가가 있다. 다음으로 이상한 안대를 쓴 욕설을 하는 노인 앤티커리가 나타난다. 그는 요시에게 유니콘 뿔을 팔기 시작한다. 저녁 시간에 루리코는 다시 한번 훌륭한 식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마리코라는 섹시한 여성이 요시에게 작업을 건다. 요시는 그녀를 밀어내지만 그녀는 갑자기 사라진다. 그리고 다른 요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요시는 자신이 너무 나갔는지 궁금해하지만 이시키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고 모든 요괴가 즉시 그에게 인사한다. 이시키는 그 남자가 류라는 심령술사라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류는 요시를 건물에 환영한다. 요시는 이 기회를 이용해 류에게 왜 건물에 요괴가 이렇게 많은지 아는지 묻는다. 류는 요괴에게 이 아파트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풀, 흙, 물이 풍부했고 인간의 마음도 가득 차 있었다. 어둠도 존재하고 세상은 여전히 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제 인류가 잃어버린 모든 것은 마음을 닫았다. 인류가 기술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동안 신비는 소속할 곳을 잃었다. 그러나 류는 요시에게 아무것도 똑같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인간의 삶, 세상, 그리고 요괴는 끊임없이 변한다. 다음 날 요시와 친절한 친구는 학교로 향한다. 버스를 기다리며 요시는 친절한 쿠가가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의 기술은 쿠가 스타일이라고 하며 6학년 때 쿠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현재 그녀는 요괴병원에서 수련 중이다. 수업 후 타케나카는 요시에게 요시의 동아리 친구와 놀러가자고 초대한다. 타시로라는 소녀는 요시에게 요시가 새로운 동아리인 영어 회화 동아리로 너무 바쁘다고 말한다. 요시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소녀들이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낀다. 과거에 그가 경험한 유일한 여자아이인 사촌 에리코는 그가 가까이 가면 항상 화를 냈다.
그의 친구 하세는 그가 중학교 내내 부정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트라우마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훨씬 더 다가가기 쉬워 보인다. 동아리 활동 후 요시는 집에 가려 할 때 갑자기 타시로가 다치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고 타시로를 따라가 그녀에게 경고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었고 오토바이가 그녀에게 충돌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타시로는 다친 다리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울고 요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한다. 갑자기 빛이 그들을 감싸더니 타시로에게서 어둠의 기운을 흡수한다. 다행히 아카인도 도착해서 요시에게서 어둠의 에너지를 정화한다. 그날 밤 저녁 시간에 아카인이 설명한다. 요시에게는 다른 사람과 동기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아까 그가 한 일은 타시로의 부상짐을 흡수한 것이고 그 후 아카인이 그가 받은 피해를 정화한다. 다른 요괴들도 이제 모두 친구가 되었으니 더 조심하라고 말한다. 다음 날 요시는 타시로를 병원에서 찾아가고 타시로는 그에게 말한다. 의사들이 그녀의 출혈을 보고 당황했다고. 그녀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또한 요시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가 도와주러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갑자기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시로는 감사의 표시로 그의 손을 흔듭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요시는 루리코가 그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한 것을 보고 기쁘게 놀랐습니다. 그는 아파트의 새로운 친구들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점심을 먹습니다. 하세는 요시가 그의 삶의 새로운 것들에 대해 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고 요시는 특급 배달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회화 클럽에서는 지역 외국인들과 함께 문화교류 파티도 열었다. 하세는 매우 바쁜 친구의 편지를 보며 웃고 그들이 서로 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요시는 아파트에서 온천을 즐기고 있을 때 소년 키리와 게시로가 다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을 초대하려 하지만 두 사람은 수줍게 밖으로 도망친다. 며칠 후 요시는 일에서 쉬고 있을 때 아이와 그의 엄마가 공원을 즐기는 것을 발견한다. 그의 동급생 테크나카도 도착해 그를 칭찬한다. 여름 한가운데인데도 일하고 있다. 테크나카가 그의 집에 언제 방문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래서 드디어 함께 사는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 절대 안 돼. 하지만 요시는 테크나카를 요괴가 가득한 자신의 아파트로 절대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행히도 테크나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한다. 일이 끝난 후 요시는 아파트로 돌아간다. 요시는 이미 그 안에 다양한 요괴에 익숙해져 있다. 이후 그는 이시키와 여름 방학이 거의 끝났고 요시의 카타부키소에서의 6개월 체류가 끝난다고 이야기한다. 요시는 그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리와 시로 같은 친근한 유령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밖에서 짖습니다. 이시키는 이게 아카네가 오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시키는 아카네가 키리와 시로의 어머니라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인간 늑대 혼합체가 요시 앞에 서 있습니다. 요시는 놀라지만 이시키는 그녀가 오가미 신사의 영혼의 짐승인 아카네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아카네는 키리를 안아주고 사탕을 줍니다. 후카제는 아카네가 있다면 다른 하나도 있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키리의 진짜 어머니가 오늘 밤 온다. 옛날 옛적에 한 젊은 소녀가 키리를 낳았지만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대신 소녀와 아기를 쫓아냈다. 싱글맘으로 살아가면서 그녀는 키리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 분노를 키리에게 쏟았다. 키리는 평생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아주 어린 나이에 길을 잃게 되었다.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 돌봐준 것은 야생개 시로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결국 미쳐서 키리를 죽였다. 복수로 시로는 어머니의 목을 찢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시로를 죽이려 했고 시로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죽기로 선택했어요. 키리의 영혼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지만 키리의 어머니는 죽음 속에서도 그를 쫓았어요. 도움을 찾던 시로는 키리를 모든 개를 다스리는 위대한 신 오가미에게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아카네는 돌봐주겠다고 자원했고 오가미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 후 그녀는 키리와 시로를 코토부키의 아파트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키리가 인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요시가 아카네에게 어머니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지 묻자 아카네는 그녀의 어깨에 남은 흉터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관기가 육체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것이 남아있는 한 키리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들은 먼저 어머니의 집착이 약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요시는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믿을 수 없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에게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카네는 요시에게 키리의 어머니가
오늘 밤 나타날 것이라고 알리고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건물의 모든 요괴들은 아파트를 파티를 위해 준비한다. 요시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후카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준비한다고 설명한다. 복수의 영혼은 건물 주위의 장벽을 깨뜨릴 수 없으므로 그들은 그냥 파티를 하고 그녀를 지켜본다. 아카네는 그에게 불쾌한 광경이니 저녁에는 그냥 퇴근하라고 경고하지만 요시는 함께하고 싶다고 고집합니다. 과거 중학교 시절에 요시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는 울기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혼자 두고 죽은 것을 후회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요시의 생각은 누군가 그의 문을 두드리며 방해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장벽을 치고 키리를 보호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요시에게 함께하자고 초대하지만 요시는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날 밤 파티가 시작되고 모두가 루리코의 요리를 칭찬한다. 고미술상이 축제에 참석하고 류는 그의 친척인 종이 새를 보내 그들을 지켜보게 했다. 이시키는 요시에게 때때로 류의 친척이 그들을 위해 싸우기도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아카네의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번개가 그녀의 몸에서 튀어나온다. 결국 키리의 어머니가 드디어 문 밖에 나타난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가려 할 때 아파트의 장벽에 의해 감전되어 뒤로 날아간다. 이것이 반복되다가 요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는 그녀에게 키리의 어머니라고 해서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후카세는 요시에게 소리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알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키리에 대한 집착뿐이다. 아카네는 번개를 소환해 그 여인에게 던져 다시 쫓아낸다. 그녀가 사라지자 다른 이들은 파티로 돌아가고 아카네는 요시에게 쉬라고 조언한다. 앤티쿼리는 그에게 요정왕의 꿈의 돌을 주어 잘 자도록 돕는다. 그렇게 요시는 아카네의 방으로 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알린다. 요시는 잠든 키리를 바라보며 그녀를 잃은 후에도 키리의 어머니가 여전히 아이를 그리워한다는 생각에 잠긴다. 어머니의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요시는 비록 조금이라도 키리의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길 바란다. 요시는 자신의 고인이 된 어머니를 기억하며 눈물이 흘러내리고 아카네가 그를 위로한다. 그날 밤 요시는 여전히 고등학교에 있는 꿈을 꾼다. 부모님과 하세가 함께 있는 꿈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웃음을 나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깨는 것을 발견한다. 그의 방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요시는 아카네에게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울면서 잠들었고 그 후 후카세가 그를 방으로 데려갔다고 알려준다. 여름이 끝나가면서 요시는 카타부키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며칠을 즐긴다. 어느 날 타케나카가 갑자기 아파트를 방문한다. 그는 그를 초대하지 않았으니 그냥 와서 친구들을 데려왔다고 말한다. 요시는 그들에게 화를 내고 떠나라고 하지만 타케나카는 그가 마작을 하고 요시가 항상 학교에 가져오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주장한다. 타케나카의 친구들은 낡아빠진 아파트의 모습에 욕을 하며 담배를 여기저기 던져버린다. 야쿠자들은 침입자들의 겁을 먹고 숨고 있으며 요시는 다시 한번 술 취한 깡패들을 꾸짖고 있다. 타케나카는 요시에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아부할 필요 없다고 그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면 된다고 말한다. 요시는 타케나카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과 짜증이 난다. 그는 타케나카의 목을 잡고 그에게 경고한다. 그는 일이나 학교에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면 그들과 놀 시간도 없다고. 타케나카는 요시의 성숙한 사고방식에 짜증이 나는데 그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요시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날립니다. 요시가 맞서서 타케나카를 집 밖으로 밀쳐내지만 이로 인해 친구들이 요시에게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미술사 마리코는 맥주를 마시며 응원합니다. 갑자기 마작 선수들이 떠들썩한 소리에 화를 내며 집을 나갑니다. 공포에 질린 요시는 그들이 사실 악마임을 깨닫습니다. 침입자들은 주변에 있는 가면 쓴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나무 너머로 눈길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이시키도 나타나서 더 이상 요시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상에는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 망가지는 일에 연루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노한 후카제가 그들을 때리고 정원을 망쳤다고 꾸짖는다. 신은 후카제가 싸우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관찰하고 이시키도 카제의 미술 전시회에서도 그는 싸움만 한다고 언급한다. 당들은 모두 도망치고 타케나카는 망가기 전에 요시에게 마지막으로 환한 눈길을 보낸다. 날 밤
아파트에서는 요시를 위한 송별 파티를 열고 바비큐, 생선이 준비된다. 카네조차 요시에게 그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시를 보낸다. 한편 고고학자는 류의 머리카락을 뽑아 펜던트에 넣고 요시에게 이별 선물로 준다. 친절한 그는 펜던트에 기도를 하여 그것이 밝게 빛나게 한다. 이 학기 시작에 요시는 새 학생 기숙사로 이사한다. 그곳에서 그는 룸메이트인 이시와 빠르게 친구가 된다. 한편 그의 다른 룸메이트인 카가는 조용한 2학년으로 대화하기 어렵다. 요시는 기숙사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웠지만 대부분은 카가처럼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방 밖에서 그는 길을 잃은 신입생을 보고 자발적으로 그를 도와주기로 한다. 요시는 기숙사에서 괴롭힘은 없지만 서로 돕는 것도 없다는 것을 관찰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점점 더 피상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기숙사에서는 식사도 제공하지만 요시에게는 루리코의 요리만큼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이시키가 한 번 루리코의 꿈이 식당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회상한다. 그녀는 호스티스 일을 그만두고 식당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다. 루리코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죽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손이었다. 유령 같은 루리코가 요시에게 다가와 종이에 적어요.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매우 행복하다고. 요시는 루리코의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던 이유가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임을 깨달아요. 한편 기숙사에서는 급식실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음식을 나눠주지만 학생들은 각자 바쁜 세계에 몰두해 있어 그녀의 수고를 알아채지 못해요. 어느 날 요시가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텍나카가 얼굴을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급히 달려가서 공격당했는지 묻지만 텍나카는 무뚝뚝하게 그를 밀쳐내며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달려가 버리고 요시는 걱정하며 그를 따라가요. 그날 밤 요시는 계속해서 텍나카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요. 그는 2학년 가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만 가가는 그냥 잠자는 척하며 무시했다. 한 달이 지나고 요시의 학교 생활은 평범하게 계속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일까? 어느 날 일하는 도중 요시는 작은 소란을 목격한다. 근처에서 경찰이 마약 거래상들을 잡는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이 겁먹은 테크나카였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소문내기 시작한다. 테크나카가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이야기였다. 요시는 그저 듣기만 했던 게 후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테크나카가 도와줬다면 그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 아마도 만약 그가 테크나카의 우정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잘못된 무리에서 벗어났을지도 몰라. 한편 다른 도시에서 하세는 궁금해한다. 왜 그의 친구가 오랫동안 편지를 쓰지 않았는지. 요시는 다시 카타부키로 달려가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모두를 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의 압도적인 죄책감과 이미 떠났다는 사실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겨울방학이 오고 요시의 삶은 여전히 학교와 일 사이의 일상일 뿐이다. 그는 요괴 아파트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의 상상 속의 일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지나가는 사람이 요시의 눈에는 짜증나는 듯 보이지만 그가 그에게 소리치려 할 때 실제로는 여자아이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학교에서 요시는 동아리 활동에 몰두한다. 그의 동료 타시로는 요시가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왜 그렇게 스스로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지 묻는다. 한편 바람이 커튼을 흔들거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타시로는 그 안에서 요괴를 찾고 있다. 기숙사로 돌아오면 카가와 이시가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피상적인 관계에 지친 요시가 카가를 외식에 초대하고 대화하려 하지만 카가는 그에게 화를 내며 짜증스럽다고 말한다. 카가는 요시가 자신을 지루하고 사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한다. 요시는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만 카가는 그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일 필요 없다고 말하며 걸어나간다. 이시도 그냥 넘기라고 말하며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시는 일하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외출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지만 모두가 희미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삶인지 궁금해한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갑자기 듣는다. 그것은 카타부키소에 일하는 유령 사토였다. 그는 사토를 부르고 사토는 기쁘게 그의 안부를 묻는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요시는 사토에게 동료들을 버리고 온 것이 괜찮은지 묻는다. 사토는 그들이 이해한다고 확신시켜주며 그는 직장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다고 말한다. 사토가 행복하게 식사하는 동안 요시는 사토가 요괴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인간 회사에서 일해왔다는 것을 생각한다. 사실 그는 수세기 동안 인간들과 함께 살아왔다. 그는 몇 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고
떠나서 다른 회사로 간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는 사토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이미지입니다. 요시는 사토에게 왜 인간으로 살고 있는지 물어보자 사토는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항상 인간의 제한된 수명이 그들을 최선을 다해 살게 만든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끝이 올 때 여자를 찾아서 인간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전반적으로 인간은 정말 대단합니다. 요시는 울기 시작하며 인간은 실제로 대단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사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요시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사토가 하는 모든 친절한 말들을 듣고 있다. 그는 테크나카를 구하지 못했고 카가와도 친구가 될 수 없었다. 사토는 그를 안아주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요괴로서 그는 더 좋은 날이 항상 올 것임을 안다. 요시의 나쁜 부분과 추한 부분조차도 여전히 인간이며 그걸 그냥 잘라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는 단지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사토의 조언을 듣고 난 후 그는 사토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밤을 즐긴다. 한편 하세의 집에서는 하세의 자매들이 묵고 있다. 그에게 요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요시가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하세는 요시가 고등학교 때문에 바쁘다고 설명하지만 이 말은 그에게 요시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어떤 취약함도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요시는 항상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고 한 번 무언가를 결심하면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하세의 아버지가 대화에 끼어들어 하세에게 요시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고 자신이 속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하세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 후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계속하며 하세가 요시를 방문해달라고 울며 애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세는 짜증이 나지만 그의 아버지는 실제로 요시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결국 하세는 요시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요시가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식당으로 간다. 하세는 친구가 좋아 보이니 기쁘고 요시는 사실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고 인정한다. 그들은 서로를 보게 되어 기쁘고 하세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한편 하세는 많은 것을 창조하기로 결심한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고 미래에 성공하는 것. 그들의 만남 후 요시가 하세가 아직도 자신의 미래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어느 날 기숙사에서 그는 사촌 에리코의 깜짝 방문을 받는다. 에리코는 그에게 방학 동안 왜 방문하지 않았냐고 묻지만 요시가 괜찮아 보인다는 것을 보고 미소 짓는다. 그들은 강가로 가서 이야기하고 요시는 에리코의 방문을 촉발한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상하게도 에리코는 그가 처음 이사 갔을 때 보낸 엽서를 보여주며 그가 카타부키소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준다. 에리코는 자신이 요시를 결코 싫어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가 항상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새 집에서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에리코는 울며 자신의 행동에 사과하고 두 사람은 화해한다. 진솔한 대화는 요시가 결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긴다. 그는 룸메이트들에게 배려해준 것에 감사하고 카타부키소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하나코가 드디어 나타나 그를 환영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해 파티를 열고 요시는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고 말한다. 요시는 새벽에 새들이 맞이하는 카타부키소로 완전히 돌아왔다. 그리고 에리코의 맛있는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이 운명의 아침, 야오카이 아파트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 단정하지 않은 남자가 친절하게 후로하냐라고 인사한다. 후로하냐는 에리코의 음식을 재빨리 먹어치우고 이시키는 요시에게 설명한다. 후로하냐는 1년 정도 돌아오지 않은 또 다른 거주자라고. 후로하냐는 아프리카에서 중동까지 여행하며 검은 말이라는 주문서인 책을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것을 찾지 못했지만 대신 사회 두루마리와 모험의 책, 그리고 다중우주의 책을 발견했다고 한다. 요시는 그 책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해하지만 후로하냐는 웃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의 기이하고 은밀한 행동은 요시에게 고서학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이 요시가 누구인지 후로하냐에게 설명하고 후로하냐는 여행 중에 모은 책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희귀한 보이니시 사본으로 13세기의 사본을 복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 사본에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15세기에 발견된 식물들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자와 난자 같은 고급 지식의 그림과 안드로메다 은하의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로아냐의 책 더미에서 하나가 요시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한 친절한 사람이 나서서 그들에게 책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법의 책에 사람의 감정이 모이기 쉽다고 설명하며 요시의 눈길을 끈 책에서 이 이상한 느낌이 온다고 감지한다. 후로아냐는 그 책을 벼룩시장에서 보너스로 받았다고 인정한다. 책을 열어보니 읽을 수 없는 글씨가 있는 타로 카드의 미술 책인 것 같다. 아카이는 그 그림을 없앨 수 없는 이유가 봉인되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힘이 있지만 잠겨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것은 책을 수집가에게 팔고 싶어하는 후로아냐를 기쁘게 한다. 안타깝게도 아카인이 책을 다시 가져가고 그의 스승이 먼저 확인해서 판매해도 안전한지 볼 것이라고 말한다. 아카인이 일을 하러 가면서 요시는 마법과 마법책의 존재에 대해 더 알아간다. 영국에서는 초심리학이 인정받는 분야로 연구되고 있어 마법사들이 인정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거기서 인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져오거나 거기서 출판된다. 다른 이들도 말이 강력하다는데 동의한다. 사물은 이미지나 조각보다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비너스 드 밀로 동상은 팔이 없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편 단어는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단어가 그의 유일한 오락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이를 이해했습니다. 단어는 그를 어디로든 데려갈 수 있었고 그는 다른 누구든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의 책은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의 잠재된 능력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화 후 요시와 후루아나는 남자 목욕탕을 공유합니다. 둘 다 카타부키소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후루아나는 요시에게 왜 돌아왔는지 묻고 요시는 이사할 때 외로움을 느꼈다고 인정한다. 그들의 대화는 마리코가 갑자기 목욕에 합류하면서 중단된다. 그날 밤 요시는 내일 하세와 만날 것을 기대하며 잠에 든다. 그러나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며 마법의 책이 그의 침대 위에 놓인다. 이상한 영혼이 그곳에서 나타나 자신을 풀이라고 소개하며 요시를 주인이라고 부른다. 요시는 다시 잠에 들려 하지만 풀은 그를 방해한다. 이것이 꿈임을 깨달은 그는 바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는 그의 타로 카드가 그려진 책 페이지를 보여준다. 이번에는 요시가 아래 단어를 바보로 읽을 수 있었고 그는 그것을 소리내어 읽자 갑자기 영혼이 밝아진다. 바보는 그가 봉인을 깨뜨린 것에 대해 축하하며 그가 완전히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한다. 바보는 하이라조이 신이라는 위대한 마법서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 책에는 78마리의 몬스터가 있으며 위대한 마법사가 다른 세계에서 소환하고 제어했던 것이다. 요시가 가진 책은 그보다 작은 버전으로 22마리의 몬스터만을 담고 있으며 테로스 메이저 아르카나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책의 창작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책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지만 아무도 봉인을 풀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요시는 또 다른 영혼 마술사 진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그는 드디어 더 많은 부를 소원하려 기대에 부풀었지만 진에게 소원했을 때 그는 단 하나의 동전만 남겼어요. 바보는 그들이 원래 책의 하위 버전일 뿐이라서 체력이 별로 없다고 설명합니다. 요시는 또 다른 영혼 바람의 정령실피를 소환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 강풍이 되어 그의 창문을 깨뜨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케이트 시스를 시도하지만 그냥 다음날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무기력한 고양이에 불과했다. 실망한 요시는 그냥 다시 잠에 든다. 다음날 요시는 하세를 만나러 가지만 몇몇 무례한 갱스터들이 그들의 기분을 망친다. 그들은 돈을 내고 떠나지만 갱스터들은 다시 나타난다. 하세는 그들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하지만 대신 그를 집단으로 공격한다. 그는 떠나려 하고 그중 한 명이 그를 막으려 할 때 하세는 그 남자를 그들의 오토바이에 던진다. 갱단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고 있다. 그들은 도망쳐서 버려진 건설 현장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차단된 방에 숨어든다. 요시가 하세에게 검은띠 아이쿠도 기술로 갱단을 겁줄 수 있냐고 묻지만 하세는 그런 건 오직 겁먹은 사람에게만 통한다고 인정한다. 요즘 대부분의 갱단은 감정에 휩싸여서 미친 짓을 한다. 밖에서 갱단이 소리치며 부르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한다. 바보가 나타나서 요시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고
그로 인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하세는 바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바보는 하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요시의 충실한 하인이라고 설명한다. 요시는 자신이 꿨던 꿈에 대해 빠르게 설명한다. 그 꿈은 안에 영혼이 봉인된 마법서에 관한 것이다. 하세는 요시를 붙잡고 더 설명하라고 재촉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요시는 그들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바보는 그가 악마 케르베로스를 소환했다고 제안하지만 나타난 것은 작은 강아지였고 바보는 그가 200년 후에 완전히 자랄 것이라고 설명한다. 요시는 또 다른 것을 소환하는데 히포그리프 전차다. 이번에는 큰 새였다. 요시는 그들이 그를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신나게 말하지만 히포그리프는 이미 날아가 버렸고 푸른 히포그리프가 자존심 강한 짐승이라 그를 타려면 요령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요시는 더 유용한 누군가를 찾기 위해 책을 빠르게 넘기고 하세는 그가 물의 정령을 소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요시는 적들을 쓸어버리는 대신 황후마로워를 호출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작은 비와 물웅덩이를 만들어낼 뿐이다. 하지만 하세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갱스터들이 드디어 침입할 때 요시소에게 계획을 속삭인다. 그는 번개정령 이타카를 소환하는데 그 후 들어오는 갱스터들 아래의 웅덩이를 감전시킨다. 남아있는 갱스터 중 한 명이 칼을 꺼내지만 하세가 쉽게 무장 해제한다. 그동안 푸른 요시에게 히포그리프가 어딘가로 날아갈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래서 요시는 그를 다시 책에 봉인하는 것을 기억한다. 돌아온 새가 남아있는 갱스터들을 놀라게 하여 모두 기절하게 만든다. 그렇게 그들은 안전하게 갱스터들로부터 탈출한다. 요시는 하세에게 책에서 물과 번개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만 하세는 4가지 요소는 항상 허구의 마법 시스템의 일부라고 대답한다. 여기에는 불, 물, 땅, 바람이 포함되며 일부 시스템에서는 카이라는 5번째 요소를 추가한다. 그들이 카타부키소에 도착했을 때 요시가 하세에게 묻는다. 들어가고 싶냐고 했지만 그는 거절한다. 대신 언젠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시에게 부탁한다. 요시가 아파트에 들어가자 이카이는 재빨리 알려준다. 후라하네가 준 책이 사라졌다고. 그녀는 잃어버렸다고 걱정했지만 요시가 말한다. 그 책은 사실 그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이카이는 그가 그 책을 갖게 된 것은 운명이라고 지적한다. 그녀가 과거에 그의 목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요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일을 회상한다. 하지만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로 그의 믿음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이 항상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그가 배우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다. 이제 그는 어떤 유령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이들은 그의 소환에 호기심을 가지며 이시키는 죽음을 보고 싶어한다. 그래서 요시는 작은 영혼인 타나토스를 소환한다. 남자들은 그의 소환을 보고 웃기 시작하지만 이카이는 이것이 사실 좋다고 말한다. 소환은 주인의 생명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만약 그가 진짜 히라 조이켄을 사용했다면 아마 한 번이 소환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녀는 내일부터 요시의 영적 능력을 훈련시키자고 제안한다. 다음 날 이카이는 요시를 깨우고 그를 물통에 서게 한다. 그녀는 요시에게 주문을 외우게 하고 더 많은 물을 뿌린다. 요시가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설명한다. 이것은 영적 능력을 강화하는 주문이라고. 나중에 요시는 자신이 2시간 동안 계속했다는 것에 놀란다. 그는 목욕을 하러 가서 이카인과 함께 푸짐한 아침을 먹는다. 아침 식사 후 이카인은 자신이 2시간 동안 주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그때 최면 상태 또는 명상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인도 악기인 시다르사다르라고 한다. 뇌에서 알파파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마음의 부분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나중에 계속할 것이니 휴식을 취하라고 알립니다. 티리는 요시를 위로하고 요시는 그가 훈련을 강요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를 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잠이 들다가 이카인이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점심으로 토스트 한 조각을 줍니다. 다음 훈련 세션을 위해 그들은 촛불로 밝혀진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카이는 요시에게 새로운 경전을 암송하라고 줍니다. 그들은 함께 경전을 암송하며 요시는 놀라워합니다. 단어들이 곧 페이지에서 날아올라 그를 휘감는다. 그가 점심을 든든히 먹었다면 메스꺼움 때문에 토했을 것이다. 이카인이 요시를 트랜스에서 깨우고 이번에는
그가 5시간 동안 명상했다고 알려준다. 요시는 온몸이 아파서 이카인이 그에게 물 한 잔을 주고 후르아네가 그를 목욕으로 데려간다. 그 후 그는 다시 한번 푸짐한 저녁을 먹는다. 이것이 요시의 일주일 동안의 루틴이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그를 계속 괴롭혔다. 그는 하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한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하세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세는 갑자기 그에게 알립니다. 내일 그의 아파트를 방문하겠다고. 하세의 방문일이 다가오고 요시는 걱정합니다. 하세가 야쿠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봐. 드디어 하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상자를 들고 도착합니다.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요시는 하세에게 할 말을 합니다. 몇 분 후 하세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이카인입니다. 하세는 그녀에게 꽃을 건네며 요시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초콜릿도 주며 그녀의 수인을 얻는다. 그녀는 신나서 그를 끌고 가서 소개한다. 그를 아파트의 다른 거주자들에게. 다음으로 하세는 후우케와 이시키 앞에 무릎을 꿇고 고마움을 전한다. 그들에게 빈티지 와인과 음식을 건네며 그 후 하세는 요시가 이전에 자신에게 알렸던 것을 떠올린다. 아파트에 야쿠자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과 인사하러 가면서 처음 만나는 야쿠자는 키리와 시로다. 하세는 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했으며 그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면서도 실제로 만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첫 번째 야쿠자와 마주하면서 하세는 나머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건넸어요. 마작 선수들과 집주인도 포함해서요. 그들 중 일부의 모습에 겁먹기도 했지만 모두 인사하는 데 성공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세는 요리사 리코를 만나고 그녀 앞에 엎드려 요시를 먹여줘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선물로 그녀에게 핸드크림을 주자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모든 사람을 만난 후 요시는 하세의 친근한 만남에 칭찬을 했지만 하세는 자신이 사람들과 연결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어요. 나중에 아카인도 저녁 식사에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하세는 계속해서 그는 실제로 밤새 머물 계획이라고 답한다. 이 말에 요시가 놀라며 하세가 어디서 잘지 묻자 하세는 그냥 침대를 같이 쓰자고 주장한다. 두 친구는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지하 온천을 즐긴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깜짝 놀란다. 모든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원한 밤바람을 즐기며 키리가 하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책을 읽은 후 하세는 자신이 아버지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한편 후르아나가 도착해서 남자들에게 화를 낸다. 그들이 빈티지 와인을 남기지 않아서. 그들은 요시의 친구 하세가 실제로 그것들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그에게 알린다. 후라하나는 하세에게 그의 친구가 요괴들로 가득한 곳에 살고 있고 마법사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는지 묻는다. 하세는 요시를 도와준 것에 감사하지만 후라하나는 그는 단지 책을 운반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지진이 그들을 멈춘다. 지진은 후라하나가 가져온 여행 가방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여행 가방의 흔들림이 결국 잠금을 부수고 검은 연기가 그곳에서 나온다. 검은 연기 속에서 세 개의 미라 머리가 굴러나와 하세와 요시를 놀라게 한다. 머리들은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후라하나는 그것들이 반드시 아파트의 영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힘을 얻었다. 뮤와 아카인이 없자 요시는 끔찍하게 깨닫는다. 자신이 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요시는 책을 꺼내려 할 때 후라하나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가 이런 종류의 책을 다룰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는 자신의 책을 소환하고 주문을 외운다. 악령을 다시 책으로 되돌린다. 후라하나의 힘에 놀란 요시는 그가 무엇인지 묻는다. 후라하나는 자신이 책의 주인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두 친구에게 서점 주인이 생각나게 하지만 후라하나는 그가 마법의 책의 주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마법의 책이 있다고 설명하고 책에서 힘을 끌어내는 사람들을 북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책과 계약을 맺고 그 페이지 안에 있는 힘을 끌어냅니다. 그의 책, 7현자는 7명이 현자의 힘을 담고 있으며 그는 그들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시는 그가 누구에게 악령을 막아야 할지 당황하고 있을 때 왜 그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만 후라하나는 웃으며 그것은 그냥 부끄럽고 자신은 요시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방금 전 그들을 잡아먹으려 했던 책을 바라본다. 후라하나는 요시에게 책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 사건이 있었던 밤 이후 그들은 모두 자신의 방으로 가고 하세는 즉시 요시의 머리 위에 누운다. 그는 날아다니는 잘린 머리가 그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요시는 결국 잘 끝났다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하세는 자신의 인생이 무서운 오컬트와 얽힐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요시는 그가 하루 종일 실제로 무서워했는지 묻는다. 하세는 영웅과 그리핀을 본 후 누구라도 무서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어젯밤에 전혀 잠을 잘 수 없었다. 지금 그는 야카이로 가득한 아파트에 있다. 물론 그는 겁에 질려 있다. 요시는 아파트에서의 처음 며칠을 회상하며 자신도 하세처럼 움직이는 것에 겁을 먹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행히 하세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어 놀랍지만 이곳이 좋은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요시는 친구를 안아주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려할 때 키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세는 키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를 불러 옆에서 자게 한다. 그들은 모두 누워있고 하세는 그들이 마치 가족이 되어 그가 아빠이고 요시가 엄마가 된다. 요시는 화가 나서 항의하고 우연히 키리를 깨운다. 다행히도 바보가 나타나 그에게 사이렌을 소환하라고 조언한다. 요시는 사이렌을 소환하고 그녀는 부드러운 자장가를 부르며 키리를 다시 잠들게 한다. 바보는 요시에게 그가 오늘 밤 보낸 파도가 훌륭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의 성장을 보게 되어 기쁘다. 그래서 두 친구는 키리와 함께 잠을 잔다. 다음 날 하세가 떠나려 하고 아파트의 다양한 요괴들이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가 떠난 후 요시는 아카인과 함께 훈련으로 돌아간다. 요시와 아카인은 아침 훈련을 열심히 계속하고 이시키는 그들을 칭찬한다. 학교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인은 매일 연습이 마법사의 본질이라고 외치지만 요시는 불평하며 자신은 마법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시키는 그가 학교 후에 괴물과 싸우는 고등학교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요시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렇게 요시는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하기 위해 학교에 간다. 그의 짜증스럽게도 바보가 따라왔고 마법책이 그가 일부러 집에 두고 온 가방에 나타났다. 그는 바보를 꾸짖으며 주머니에 넣으라고 명령하지만 그의 중얼거림과 혼잣말은 주변의 행인들을 이상하게 만든다. 그의 말투와 혼잣말은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든다. 그들의 학교에서 동아리 친구 타시로가 그를 놀라게 하고 올해는 같은 반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들이 운명이라고 놀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요시가 작년에 타시로를 구했기 때문이다. 요시는 소녀와의 친밀함에 불편함을 느끼고 반면에 바보는 요시가 여자들에게 인기 있다고 칭찬한다. 수업은 1학년 때와 비슷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의 미라쿠츠 마사라는 남자였다. 그는 교사로 일한 지 4년밖에 안 되었지만 학생들과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좀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다. 타시로는 그가 대학 시절에 미우라가 실제로 활동적이었고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주연 역할도 했었다는 소문을 전한다. 그녀의 친구들은 지금의 선생님이 그렇게 화려한 일을 할 사람 같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 같다. 미우라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옛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음모론을 공유한다. 이로 인해 다른 소녀들은 그녀를 웃으며 비웃고 요시는 지친 듯 한숨을 쉰다. 요시 자신도 왜 그의 선생님이 이렇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것은 그렇지만 선생님의 행동을 고려해보면 누가 미우라의 미친 가설을 실제로 믿을 수 있을까? 그는 복도를 걷고 있다가 갑자기 그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 미우라를 보게 된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요시가 밖에서 보는 것은 학생들이 노는 것뿐이다. 갑자기 요시는 미우라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정말 화가 났다. 미우라의 눈은 그에게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그를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아서 그는 선생님을 아예 피하기로 결심했다. 주머니 속에서 잠자는 바보도 미우라를 감지한다. 그래서 요시는 새로운 클럽 회원을 맞이하든지 일에서 최선을 다하든지 일상으로 돌아간다. 한편 카타부키소 아파트에서 하세는 모든 자유시간을 키리와 함께 놀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보내기 시작했다. 류도 도착해 요시의 아우라가 커진 것 같다고 칭찬한다. 요시는 신나게 하세를 류에게 소개하고 그에게 보여줄 마법책을 가져오러 간다. 류는 책을 넘기며 요시에게 원래의 하에라 조켄을 찾지 않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는 요시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킨다. 요시는 마음이 편해지고 류에게 후라한야가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고 말한다. 둘 다 마법사지만 류에게서 듣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한다. 그는 후라한야가 실제로 그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를 험담한 것 때문에 요시를 때린다. 내가 뭔가 말했나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류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한 또 다른 파티가 열린다. 나중에 남자들은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요시는 류의 어깨에 있는 칼자국을 발견한다.
후라하냐는 영매들이 때때로 범죄 해결을 도와주는 방법을 설명한다. 과거에 류는 경찰이 식인 컬트를 잡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컬트는 결국 건물을 폭파시켰지만 류는 다행히 인질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류는 또한 후라하냐가 한번 비밀 문서를 도둑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총에 맞았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후카제는 이시키가 한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자 팬에 대해 불평하며 야쿠자의 깨진 병 때문에 겁을 먹었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요시와 하세는 놀랍니다. 목욕 후 하세와 요시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모든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사실이 멋지다. 하세는 예전에는 그를 맴돌던 사람들이 그저 피상적인 늙은이들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갑자기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창밖을 본다. 놀랍게도 큰 눈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류와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를 나와서 부른다. 요시를 응시하는 거대한 키클롭스에게 그는 마타주로라는 오래된 친구인 것으로 밝혀진다. 그는 큰 멧돼지를 선물로 주고 류는 요시에게 마타주로가 산속에 숨겨진 마을에 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산이 많은 곳에는 숨겨진 마을이 있으며 인간의 출입을 막는 장벽도 있다. 과거에는 인간들이 같은 곳에 살았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들은 다르게 생기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경시하고 쫓아내기 시작했다. 요시는 인류의 잔인함을 알게 되어 슬퍼하지만 마타주로가 말을 꺼내며 사람들이 사실 그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큰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때때로 그들에게 담배를 주기도 한다. 그들은 다시 한번 파티를 열어 마타주로의 방문을 축하합니다. 파티가 끝난 후 그들은 마타주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요시와 하세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세는 요시에게 학교가 어떤지 묻고 조언합니다. 더 이상 이상한 일에 연루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바로 그 순간 악한 기운이 요시의 학교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음 날 요시는 타시로가 갑자기 말하자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학교에 유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타시로는 체육관에 무대 옆 작은 저장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통 연극부는 그곳에 소품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타시로는 이 무서운 이야기에 겁을 먹고 있는 반면 요시는 점심시간에 왜 여자애들이 모두 자기 옆에 앉아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여자애들은 그저 루리코가 준비한 그의 아름다운 점심을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답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한편 반이 다른 남자애들은 요시가 받는 모든 관심에 질투를 느끼고 있다. 여자애들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유령 이야기로 계속 수다를 떤다. 그들은 이 유령 이야기가 올해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요시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주머니 속의 바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요시에게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요시는 재빨리 주머니를 닫아버려서 소녀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게 한다. 소녀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장난스럽게 요시에게 주머니를 보여달라고 강요한다. 그들의 선생님 미우라가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에 놀고 있다고 소리친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이었고 그들이 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다. 나중에 요시는 옥상으로 몰래 들어가 바보에게 물어본다. 그가 다른 인간들이 있는 곳에서 그와 이야기하려고 한 이유. 바보는 그가 이전 대화가 매우 흥미로웠다고 설명하며 요시에게 조사해보기를 원한다. 그가 뭔가를 발견하면 그의 소환이 그를 도와줄 수 있다. 우선 그들은 점을 쳐볼 수 있고 바보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는 책을 펼친다. 그 책은 3명의 운명의 여신과 그들의 점술 그릇을 소환한다. 이상하게도 3명의 여신 모두 교복을 입고 있다.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들이 케이트 시프에게 소가 더 현대적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요시는 그들에게 학교의 유령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요청합니다. 새 여신은 위식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점술 그릇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요시는 그들의 힘에 감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점술이 마침내 끝나고 밝은 그릇은 진흙 같은 물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시는 그들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지만 그중 한 명이 유령 이야기와 관련하여 뭔가가 진흙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부족해 실망한 요시는 그들을 해산시키고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다음 수업은 미우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이었지만 그는 지금 평범하고 차분하게 행동하고 있다. 타시로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 요시에게 미우라의 배경을 조사하고 싶다고 속삭인다. 한편
다른 남자 아이들은 요시가 여자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질투가 계속 커져간다. 수업이 끝난 후 요시는 일하러 가려는데 한 무리의 남자 아이들이 길을 막는다. 그들은 요시를 몰아붙이며 여자아이들을 나누자고 요청한다. 요시는 위축되지 않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선다. 남자 아이들 중 한 명이 그의 등을 찾아 요시는 푸르에게 이 깡패들을 겁주라고 말해줘. 하지만 다치게 하지 말라고. 푸는 책과 함께 나타나고 요시는 심판의 타로 카드인 브론테스를 소환한다. 이로 인해 큰 폭발음이 나며 건물이 흔들리고 소년들이 날아간다. 요시는 선생님들이 폭발로 인해 급히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짐을 챙기고 떠난다. 그날 밤 요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는 누군가 만든 시끄러운 소음에 대해 불평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탱크 포탄처럼 들렸다고 한다. 퓨케이스는 그게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안심시킨다. 질투는 정상적이지만 요시가 여자들과 친구가 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의 성장에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인생에 갇힐 것이다. 요시는 사람들을 차단했던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하세와 그를 껍질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요괴들에게 감사한다. 한편 푸른 요시가 그들을 쓸데없는 일에 사용한다고 꾸짖는다. 그들은 유령 이야기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다음 날 요시가 마침내 폭풍을 조사하기 위해 체육관에 가자 푸른 기뻐한다. 요시는 그를 붙잡고 왜 항상 조사를 하라고 재촉하는지 묻는다. 바보는 사실 요시가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 그러면 그들은 세계를 모험하며 다닐 것이다. 요시는 자신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외친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보는 이미 사라졌고 타시로가 그곳에 있었다. 타시로는 그녀도 미라에 대해 조사하러 왔다고 고백한다. 그가 드라마 동아리의 지도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요시는 즉시 공기가 무겁다는 것을 느낀다. 바보도 요시에게 그 안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속삭인다. 그와 타시로는 폭풍을 수색하기 시작하지만 찾는 것은 다양한 물건들 뿐이다. 가발, 테이프, 대본, 그리고 드라마 동아리에서 사용되는 기타 물품들. 요시는 벽에 붙어있는 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찢어내려 한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요시와 타시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벽은 여성들을 저주하는 낙서와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낙서 위에 창밖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운동하는 강당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소녀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것을 썼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또한 여성 노른들이 그에게 유령 이야기가 역겨운 진흙과 같다고 말한 이유를 설명한다. 타시로는 미라가 쓴 건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요시는 벽에 쓰인 잉크 중 일부가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1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미라가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쓴 사람은 오래전에 졸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 갑자기 귀신 이야기가 시작된 걸까요? 모르겠어요. 요시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곰곰이 생각하며 아마도 여성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증오심을 가진 누군가가 그 낙서를 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조금씩 그 감정들이 벽에 쌓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벽이 우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타시로가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다. 미라가 타시로를 인질처럼 붙잡고 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요시가 그의 눈이 다시 죽은 듯한 것을 알아챈다. 그는 설명하려 하지만 갑자기 어두운 기운이 벽의 낙서를 떠나 미라에게 흡수된다. 미라는 갑자기 여자들이 죽어야 한다며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손으로 타시로를 던진다. 요시가 재빠르게 타시로를 잡지만 충격으로 인해 둘이 주변 선반에 부딪히게 되었다. 다행히 두 사람은 괜찮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미라는 이미 사라졌다. 타시로는 미라가 비인간적으로 강하다는 것에 놀랐고 그녀는 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화를 내며 결심한다. 한편 요시는 옥상으로 가서 미라의 도착을 미리 경고하지 않은 바보를 꾸짖는다. 그는 다시 노른스를 소환하여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게 한다. 이번에는 노른스가 평소에 복장을 하고 위식을 시작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이 느꼈던 진흙 같은 것이 방에서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게 요시를 헷갈리게 해. 그는 몇 분 전에 벽에 그려진 낙서를 봤거든. 요시가 야오카이가 그냥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데 바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해줘. 유령과 야오카이는 구별되며 다른 야오카이가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요시는 더 알고 싶어서 부엉이 차크마를 소환한다. 그는 진흙투성이이고 한 곳에 갇힌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것이 야오카이도 유령도 아닌데 말이야. 차크마는 그것이 악마의 세계로 통하는 포털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곳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곳일지도 몰라.
하지만 바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악마의 세계로 가는 구멍은 그것은 단순히 열리지 않으며 만약 열리게 된다면 즉시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찰마는 좀 더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떤 것의 기억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과거에 한 군주가 아내와 연인을 잡았을 때 죽였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죽을 때 강렬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만든 사람이 있거나 사라지더라도 그들의 감정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훌은 이것이 어떤 사람의 아이디일 수도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아이디는 선악이나 공간,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무의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요시는 어렸을 때 본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의 악한 욕망이 원초적 본능의 괴물이 되었습니다. 차크마는 또한 원초적 본능이 마치 영혼이 인형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몸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무언가가 비어있는 한, 그것은 원초적 본능의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원실에서는 드라마 동아리에 학생이 지도교수인 미우라에게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미우라는 그를 받아들이지만 갑자기 머리에 두통이 욱신거립니다. 미우라가 여학생을 바라보자 그는 증오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학생이 그를 도우려 하지만 결국 그는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요시는 미우라가 들것에 실려 학교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한다. 선생님을 바라보며 미우라가 이미 매우 지쳐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세가 더 이상 이상한 일에 연루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깨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선생님이 정말로 아이디 괴물에게 사로잡혔는지 조사하고 싶기 때문이다. 요괴 아파트로 돌아와서 그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의심과 미우라를 도울 방법에 대해 털어놓는다. 우리코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준다. 먼저 그는 미우라나 그의 가족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불행히도 대부분은 그가 퇴마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나 아카인이 미우라의 방에 무단 침입해 퇴마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요시가 그의 선생님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사토는 사실 과거에는 더 나빴다고 말한다. 정신적 문제로 쓰러진 사람들은 항상 저주받았다고 여겨져서 구타당하거나 감금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전체가 처벌받았다.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차별은 항상 문제였다. 마리코조차도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녀는 예전에는 그냥 파티를 하고 미지의 존재를 차별했어. 다행히도 요시는 쿠리가 음식을 주자 슬픈 기분에 산만해져. 그 후 요시는 토시로에게 전화를 받는데 그녀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밖에 있다고 말해. 그녀에 따르면 미우라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대. 그 학교는 매우 부유하고 경쟁이 치열한 학교였고 미우라는 드라마 동아리의 고문이었어. 안타깝게도 그 여자아이들은 특히 새로운 선생님들에게 매우 심술궂을 수 있어. 미우라는 여자아이들과 싸웠고 그 싸움은 그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했어. 그 일로 그의 외모가 변하고 학교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게 되었어. 회복을 시도한 후 미우라는 이제 그들의 학교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다. 요시는 미우라가 아마도 자존심 때문에 비어있는 껍데기였다는 점을 연결짓는다. 여자들에 의해 자신감이 무너졌고 이것이 그를 여자를 싫어하는 아이디 괴물의 가능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한편 병원에서 미우라는 다시 한번 여자들에 대한 증오감에 압도당하고 있다. 요시와 토시로는 미우라를 방문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지만 자전거 주차장에서 미우라가 갑자기 나타나 토시로를 덮친다. 그는 칼을 꺼내 들고 토시로에게 칼을 사용하기 전에 요시가 빠르게 책을 꺼내고 브론테스를 다시 소환한다. 천둥이 폭발하며 주변의 자전거를 파괴한다. 그리고 미우라를 도시로부터 튕겨내 보낸다. 도시가 이제 안전해지자 요시는 미우라의 칼을 차버리고 그를 옆으로 옮긴다. 그는 미우라를 폭발에 놀라서 넘어졌던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 한다. 그는 미우라가 경찰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 후 그는 다행히 아무것도 보지 못한 도시를 깨운다. 그 후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고 자신도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돌아온 도시가 아카인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드디어 그는 돌아와서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빠르게 이야기한다. 아카인은 요시의 빠른 판단을 칭찬하며 미우라를 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포세스드 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토시로에게는 처음부터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아카인은 사실을 지적한다. 첫째, 창고 안에는 강한 여성 혐오가 있었다. 둘째, 미우라가 그들의 학교로 전학 왔다. 셋째, 미우라의 마음은 여성들에 의해 비워졌다. 어쩌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이것이 미우라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가 처음에 왜 토시로를 노리는지 궁금해하고
요시는 그것이 아마도 미우라가 그들을 창고에서 보았고 토시로가 인기 있는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미우라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매우 좋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다. 이후 그의 마음은 점차 먹히게 되고 의사나 경찰은 그를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다. 요시는 미우라를 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선생님의 운명이 그 괴물과 만나는 것이라면 그도 요시와 만나는 운명일 것이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요시는 병원에서 미우라를 방문한다. 미우라는 요시에게 정상으로 보이며 아픈 선생님처럼 이야기하고 웃는다. 그러나 토시로도 방문하고 옥상에서 전화를 하러 간다. 하지만 미우라가 그녀를 보는 순간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는 요시에게 꽃을 위한 꽃병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요시가 떠나자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는 토시로를 따라 옥상으로 가서 다시 공격합니다. 그녀를 온 힘을 다해 목을 조릅니다. 요시는 미우라의 어두운 기운이 갑자기 토시로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제때 목격합니다. 모든 어둠이 그에게서 빨려나간 후 미우라는 쓰러지고 토시로는 갑자기 종이 인형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아카인에 의해 만들어진 마법 아이템이었고 그 후 아카인이 나타나서 결국 그 아이디어를 봉인합니다. 종이에 괴물을 그려 넣어 영원히 가두는 것. 요시는 아카인의 능력이 토시오의 복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미우라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나서 아카인이 부드럽게 말한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는 혼란스러워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잊고 회복에 집중하면 된다고. 요시는 그를 도와 방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지만 미우라는 손을 때리고 모든 것을 잊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가 겪은 일을 전혀 모른다. 그는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들을 연기에 열정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다. 안타깝게도 여자들은 그가 명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그를 성희롱 혐의로 고발해서 처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그냥 입 다물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어요. 요시는 미우라가 자신의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도 잘못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카이니는 그저 내버려두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옥상에서 울며 마음껏 우는 채로 두었어요. 며칠 후 요시는 학교로 돌아와 토시오와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요시는 옥상에서 미우라가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디 몬스터가 사라졌다고 해서 미우라가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가 나쁜 어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요시는 모든 게 다시 평범해진 것에 행복해하며 교실에 앉아 있어요. 호기심이 생긴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이상한 쪽지를 발견하고 미술실로 가라는 요청을 받는다. 점심시간에 그는 그곳으로 가며 또 다른 질투하는 남자아이들과의 싸움을 예상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미우라가 칼로 그를 공격한다. 그는 피하고 미우라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미우라는 킥킥거리며 이것이 그가 기분이 나아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면 더 나아질 것 같다고 느낀다. 요시는 그가 문제에서 도망치지 말고 성인처럼 문제에 맞서라고 꾸짖는다. 하지만 미우라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공격한다. 어쩔 수 없이 요시는 책을 꺼내 브론테스를 다시 소환한다. 그로 인해 미술실에서 천둥 같은 폭발이 일어난다. 그는 자신이 부서진 가구 더미 아래에 갇혀있는 것을 깨닫고 깨어난다. 다행히도 바보가 나타나 그에게 힘의 타로 카드인 고일렘을 소환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요시를 짓누르고 있는 자네를 쉽게 치워버린 돌로 만든 인형이다. 그는 여전히 칼을 쥐고 있는 무의식 상태의 미우라를 본다. 그는 선생님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며 모든 것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그날 오후 그는 결국 붕대로 온몸이 감싸인 채 집에 도착한다. 그는 바보에게 브론테스를 조금 제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보는 그에게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날 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미우라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한다. 그들은 그를 위로하며 손으로 물을 퍼낼 때처럼 결국 일부는 흘러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요시도 모두를 구할 수는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안에 남아있는 물에 감사하는 것뿐이다. 뮤조차도 그가 잡으라는 식인 컬티스트들을 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희생자들은 구했다. 그를 기분 전환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그들은 요시에게 음식을 주기로 한다. 한편 하세도 도착해 요시를 꾸짖는다. 또다시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한 달 후 요시는 한 무리의 불량배들과 대치하게 된다. 바보는 다시 브론테스나 히포그리프를 소환하자고 제안하지만 이번에는 요시는 웃으며 싸움에서 도망친다. 그리고 이렇게 요시의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이번 방학 동안 그는 영적 훈련을 강화하기로 결심하고
친절한 이가 그에게 새로운 경전을 외우게 하며 찬물로 샤워를 시켜준다. 이 새로운 경전은 물이 그의 시야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찬물로 인해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정말 읽기 어려웠다. 그는 내내 물에 빠지는 듯한 기분이었고 친절한 이가 끝났다고 알리자 그는 땅에 쓰러진다. 후케가 도착하고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그를 목욕탕으로 옮긴다. 류도 도착해 다시 쓰러지면 자신이 들어주겠다고 자원한다. 그는 건강한 아침을 먹지만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다가 잠이 든다. 그는 쿠리 옆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준다. 이것이 요시의 새로운 일상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다. 그는 아침에 훈련을 하고 목욕탕으로 옮겨지고 아침 식사 중에 잠이 들고 다시 쿠리 옆에서 깨어난다. 일주일이 지나고 훈련하는 동안 요시가 드디어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킨드가 알아차린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혼자서 목욕탕에 갈 수 있었다. 바보조차 요시의 훈련을 칭찬하며 그의 기운이 좋아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목욕 후 요시는 깜짝 놀라며 몸무게를 재어보려고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거의 10kg를 뺀 것이었어요. 후케는 그의 몸이 변했다고 말했고 요시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정말 피부와 뼈뿐이었어요. 루리코의 맛있는 식사조차 그에게 식욕을 내지 못하게 했어요. 이 모습을 본 친절한 사람이 오늘은 훈련이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요시는 자신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하며 결국 성장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어요. 퓨리는 그를 위로하며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드디어 다시 힘을 찾았어요. 식욕이 생겨서 류리코의 요리를 먹을 수 있었어요. 이시키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불안정하다고 말했어요. 어제는 한쪽 방향을 봤다가 오늘은 반대쪽을 봤어요. 하지만 길을 잃는 건 성장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다음 날에는 다시 식욕이 없었고 아침 내내 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바보도 눈치채고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쉬려고 했지만 진전이 없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서 그냥 집을 나섰어요. 한편 타시로와 친구들은 수영장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어요. 요시는 자신의 감정을 곱씹으며 근처를 산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삼촌과 함께 살던 시절에도 이런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싶었죠. 그곳에서는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며 그는 그때부터 정말로 성장하지 못한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햇볕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쉬다가 잠이 서서히 찾아오고 그는 밤이 이미 찾아온 것을 깨웁니다. 놀랍게도 그의 주머니에 마법의 책이 있었고 그는 바보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파트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도 어렸을 때 걱정과 고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후카세는 고등학교 시절 완전한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걱정은 그림의 즐거움을 찾았을 때 멈췄다. 물론 여전히 우울한 순간도 있었고 더 생각할 것도 많았지만 그는 결심했다. 그림이 자신의 인생에서 할 일이라는 것을. 그의 모든 기억, 불확실성, 고통은 이제 좋은 추억이 되었다. 류와 이키네는 그에게 말한다. 그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그는 아직 걱정이 있지만 단지 그것들을 극복하면 된다.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이야기들은 요시에게 그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마법사가 될 결단력이 없지만 다른 이들은 항상 그를 도와주었다. 그는 마법사가 될 수 없더라도 다른 이들과의 경험이 좋은 기억이 될 것이라고 결심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는 이 모든 고통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그의 결단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의 결이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훈련을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요시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몸을 떠나 구름 속으로 여행하는 것을 느낀다. 저기서 그는 밝은 빛 속에서 몸을 맡기며 울고 있다. 그러자 이키네는 그에게 끝났다고 말한다. 요시는 벌써 시간이 흘렀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키네에게 설명했고 이키네는 그것이 신성한 영감이라고 알려졌다. 이것은 자신이 한계를 극복했다는 신호이다. 그의 몸은 이전의 성장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불안정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드디어 괜찮아졌다. 훈련 후 요시는 다시 평범함을 되찾는 것 같았다. 음식을 먹으며 와루이코의 요리도 즐기고 있었다. 그가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류는 이제 떠나겠다고 말했다. 요시가 그를 쫓아가서 걱정해서 온 것뿐인지 묻는다. 류가 인정한다. 그렇다고 요시의 성장을 보는 게 즐거웠다고. 요시는 마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줄 것이라고. 훈련을 마친 보상으로 류는 그에게 마법 주문을 걸겠다고 발표한다. 그러고는 갑자기 머리를 박치기 하며 그에게 제3의 눈을 열어줬다고 알린다. 나중에 이시키는 요시에게 제3의 눈은 시각기관이 아니면
직관의 눈이라고 설명한다. 제3의 눈을 열면 요시는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요시는 그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으니 좀 더 설명해준다. 그건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날 오후 요시는 잠이 들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루키가 그의 이마에 제3의 눈을 그린다. 다른 친구들은 그를 비웃지만 모두 키리가 최근에 더 활발해진 것에 기뻐하고 있다. 바보도 요시가 훈련을 마친 것을 칭찬하며 그의 영혼의 힘이 커졌다고 말한다. 요시는 신나서 그의 소환수들도 힘이 강해졌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들이 너무 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결국 시도하지 않기로 한다. 바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하며 시렌을 부르려고 한다. 시렌은 어페어런틀리 새로운 노래가 있는 것 같다. 그는 신나게 그녀에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고 재촉하지만 그녀는 그저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춤을 춘다. 그는 실망하고 그들을 내쫓는다. 진짜 지니도 아마 하나 대신 세 개의 동전을 소환할 것이다. 그 생각에 그는 크게 웃고 그의 웃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요시가 다시 행복하다는 것에 기뻐한다. 이 요약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다음 요약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세요.